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브레인푸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번 차시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앞에서 제가 이제 물 얘기를 문이랑 오터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참고 자료는 브레인푸드 리사 모스코니 박사가 지은 것이고요.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브레인푸드 책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은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물 안에 있다는 거죠. 물 속에 인간이 있다. 이것을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는 아주 깐깐하게 선택한 음식만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렇다고 뇌는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최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45종 이상의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는 어떤 분자, 세포, 조직의 생성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영양소들은 주로 5가지 주요 군으로 이렇게 분류되죠. 그래서 식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그 인간의 몸은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수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20%, 지방은 15%, 탄수화물은 2% 순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인체 구성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비타민하고 또 칼슘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네랄로 이렇게 뭐 거의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뇌로 가면 이제 이러한 비율이 바뀌는데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수분 함량이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거의 80% 수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한 70%로 되어 있고,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보면 뭐 이제 70%로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 20, 지방 15, 탄수화물 2%, 뭐 수분 60%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수분이 더 줄어들고, 어릴 땐 더 많고 뭐 그런 퍼센티지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70%인데 어쨌든 뇌는 8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뇌는 항상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입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뇌도 이제 목이 마르는데 인간의 생명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죠. 인간의 지능에도 필수적인 것이 이제 이 물이라는 거예요. 뇌 무게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실제로 뇌 세포는 물과 미네랄, 염분 같은 원소들 이 사이에 정교한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어떤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미네랄과 염분이 수분이 공급된 상태를 유지해 주는데 염화물, 불소,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은 인간이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전해질이 뇌로 흘러 들어갔다가 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에너지 생성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바로 이제 전해질인데 살아있는 세포가 숨을 쉬고 또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 전해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염화물, 불소,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다 그 전해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면 이 물이 다 이렇게 뇌로 흘러갔다가 흘러나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분 섭취량이 예를 들어서 3%에서 4%만 줄어도 거의 즉시 뇌의 유체 균형에 영향을 미쳐서 피로감, 또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맑지 않는 브레인 포그, 안개가 이렇게 낀 것처럼 이제 안개 낀 상태 fog이라고 그러잖아요. fog 이 증상이 있고요. 또 에너지가 감소되고 두통이 있고 급격한 감정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모자란 사람은 편두통이 이제 쭉 이렇게 있고요. 항상 두통을 안고 있는 사람은 물 부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분을 제대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뇌 발달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머리 좋게 하는데 다른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을 1차적으로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승인의 경우 하루 약 250ml짜리 그 밀리리터 한 잔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잔 마시는 것을 이제 여기 이 저자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8잔에서 10잔의 물을 마시면 뇌 기능을 30% 가까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IQ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인데 평균이 100인데 물 잘 먹어서 130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거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이란 무엇일까? 자, 미국 농무부에서 시판되는 생수, 또 맥주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수가 탄산음료인 거예요. 미국은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면 탄산음료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스티이고 우유, 커피, 또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가 이제 뒤를 잇게 되는데 샘물 한 잔 마시는 것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네랄 워터를 이렇게 먹으면서 어, 그 일반적인 음료수를 잘 안 찾는 거예요. 뇌에서 그것을 이제 뭐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하고 물 한 잔하고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뇌와 신체의 건강은 우리가 그 하드워터라는 이 경수 샘물 이런 거 있죠. 부르는 이 샘물을 이제 섭취하면 결정적으로 이제 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수를 마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순수한 물이죠. 그런데 이런 샘물을 어디서 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제 천년수, 천년 안반수 이런 거는 정말 어디서 쉽게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용천수는 비가 또 눈이 이렇게 이제 내려서 이것이 이제 지하로 쭉 스며들면서 이렇게 스며드는 동안에 여러 겹의 바위를 이렇게 바위청을 쭉 이렇게 거치게 되죠. 천천히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제 통과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미네랄 또 염분 황화물 이런 것들 다 함유하고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네랄 워터가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미네랄 워터가 아무데나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샘에서 솟는 이 광천수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천수 중요하고요. 이제 샘물 중요하다고 용천수 이런 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광천수에서 일어나는 이 거품은 전적으로 천년이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제 너무 비싸다는 거죠. 자, 이태리에서는 대부분 물은 상온에서 이제 두고 마시는데 이 저자가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의 이제 상온에 그 물을 넣고 마시는데 미국에 오니까 전부 다 냉장고에 넣고 마신다고 그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 워터는 별로 안 좋다는 거. 너무 그 냉수를 마시게 되면 몸에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온 뭐 12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에서 먹는 물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야 소화기에 무리가 가지 않고 아주 그 온도도 적절하고 또 건강에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탈리아에서는 생수를 차게 해서 파는 일이 드물다는 거. 우리는 생수 얼려서 팔거나 아주 그 여름에 보면 되게 차게 해서 이렇게 물을 팔잖아요. 그 이태리에서는 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용천수 뭐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고 뭐 치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물에 대한 이해가 이태리에서 굉장히 정말 이 선진국의 수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용천수나 광천수가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런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물은 정화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라는 이 단어는 주로 좋은 의미를 내포를 하는데 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에서는 이 정화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함유했던 화학 성분이 이제 제거돼서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미네랄이 이 정화수에는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모조리 이제 빠져나갔다는 뜻이 바로 정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돗물보다 마시기에 안전할지 몰라도 수돗물보다는 정화된 물이 조금 안전할지는 몰라도 정화된 물은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기 물을 마시잖아요. 정수기 물은 증류수잖아요. 그 증류수를 마시는 분들은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브레인푸드 책을 준비하다가 이거를 읽고 이 책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왜 브레인푸드에서 이렇게 물을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이게 뭐 뇌하고 치매하고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고 또 이 저자가 치매 환자들을 전부 다 연구를 하면서 분석해낸 결과를 토대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 저자의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들이 중요한 것, 그 두 권 책 중에 제가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가 올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정화된 물을 마시면 자, 여러분들은요 정확히 목마른 당신의 뇌에 수분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분은 정화된 물이 아니고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들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형들이 이런 어떤 상식적인 이런 견해가 없으면 아이들 뇌를 전부 다 계속 나쁘게 하고 뇌를 죽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애를 공부 잘하라 이런 거는 이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물을 미네랄 워터를 찾아서 마시든지 광천수나 용천수 이런 그 하드워드 이렇게 샘물을 마시든지 구비해서 마시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물만 마시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코코넛 워터를 먹으라는 거예요. 코코넛 워터는 뭐 천년 갈증 해소 음료죠. 저는 이제 이 열대지방을 가면 가장 좋아하는 게요, 이 코코넛 워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 속에서 이 코코넛 워터가 계속 이렇게 원합니다. 뇌가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일단 단맛이 별로 없잖아요. 또 이온수처럼 좀 닝닝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뇌가 이거를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물 마실래 이거 마실래 그러면 코코넛 워터 먹을 거예요. 비싸지도 않거든요. 제가 그 캄보디아 가서 그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고 막 감기 몸살에 그냥 거의 막 그 다운이 될 뻔 했는데 그래도 그 프로젝트 다 하면서 그 많은 강의를 다 이제 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사람이 막 정신이 없을 그런 상태였는데 코코넛 워터를 계속 먹었어요. 물을 안 마시고 코코넛 워터를 그날 한 7통을 마신 것 같아요. 네, 살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땀을 배출해도 이 코코넛 워터가 정말 이 뇌에 좋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좋은 물입니다. 차라리 이제 이런 물을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당이 적으면서 이 코코넛 워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칼륨을 제공해 줍니다. 칼륨 공급을 하니까 칼륨이 미네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코코넛 워터 한 잔에 최고 300mg의 칼륨과 5mg 이상의 천연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때 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 포도당이 잘 없었을 때 코코넛 워터를 가지고 이제 마쳤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알로에베라 주스입니다. 이제 천년고급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알로에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브레인푸드예요. 제가 브레인푸드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다가 다양한 좋은 재료들을 막 찾게 됐는데 거기 알로에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알로에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번역을 좀 다르게 해 있는데 어쨌든 이 알로에 베라 주스가 왜 이렇게 좋냐면 천년의 향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역할을 해서 건강에 대단히 유익한 주스가 99%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지방산까지 200여 가지 활성 성분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저기 광야에서 그런 알로에가 자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미네랄 워터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을 이제 마시면 그 미네랄 워터를 이제 구하기 힘들면 이런 거라도 마시라 그러는데 우리는 구하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열대지방 가면 꼭 저런 코코넛 워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로에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그 뇌도 좋지만 이 브레인 푸드인 거죠. 사실은 뇌를 이렇게 좋게 하니까 그 음식이요 몸에도 좋은 게 있지만 머리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이 너무 중요하다. 자 이거를 아시고 그럼 어떤 물을 마실까? 수박에는 수분 함량이 93%나 돼 있고요. 여러분 오이에 96%의 수분 함량이 있습니다. 수박보다 더 많죠. 양상추도 저렇게 많고요. 무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무나 샐러리 여기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브레인푸드 아닌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수박에 칼륨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 자몽, 캔털루프라는 것도 있고 복숭아, 오이, 상추, 주키니, 우리 그 호박 종류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무, 샐러리 이런 데서 이렇게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분이 이제 풍부한 이런 그 식품들을 먹으면 이게 이제 브레인 푸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뇌하고 관련해서 인간은 정말 물 안에 있고 또 이제 뇌에 이 필요한 이 수분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데 뇌는 미네랄 워터를 이제 강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미네랄 워터를 도대체 뭐 용천수도 얻기 힘들고 광천수도 얻기 힘드는데 어떻게 얻어야 될까 정말 궁금하시죠? 자 그런 분들은 이게 사강까지 다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우리 연구소로 연락하시면 우리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식단도 있고 또 이제 뇌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도 또 있습니다. 두 분 더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또 두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